안녕하십니까, 백인대장의 종래원장입니다. 자, 오늘 기아 수업은 제가 맡게 됐습니다. 28번부터 30번까지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28번 한번 볼까요? 28번은 공간 좌표죠. 공간 좌표에서 나왔는데, 일단 이제 이 그림을 좀 비춰주세요. 이 그림에서 이 AP랑 OP랑 수직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접하는 평면을 좀 생각할 수 있고, 이 접점을 P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P가 한 개가 아니고 평면 접하는 건 되게 많으니까 쭉 돌면서 원이 생길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B에서 Q를 연결했을 때 OQ랑 BP랑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수직한 점들은 되게 많죠. 왜냐하면 원만 그려도 똑같은 개념인데, 원만 그려도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이 현까지 쭉 접할 때 수직이잖아요. 내가 9니까 이렇게 핑그르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핑그르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원입니다. 그죠? 공간상에서.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도 원이 쭉 그려질 거고, 여기도 원이 옆에서 쭉 그려질 텐데,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렇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두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는 이런 평면이고 하나는 이런 평면이라서 수직한 평면 위에 두 원이겠죠. 그래서 두 원이 만난다. 그 두 점을 N1, N2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다 막 그림을 막 복잡하게 그리면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쌤이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차피 이 점은 나오질 않았어요. 이 점은 A라고 했나요? A라고 좌표가 나왔고, 여기는 A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놔두고 여기부터 보자고요. B는 10루트인가요? 그렇죠. 10루트 2. 얘가 10루트 2라서 여기서 너희가 접선을 하나 걷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연결하면 수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지름은 10이라서 여기는 10이고, 와, 좋았어. 그럼 여기도 10이겠죠. 그렇죠? 이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손해발을 내리면, 자, 봐. 손해발 쭉 봐 하고 내리면은 떨어질 거고, 그지? 바로 요런 원이 되겠죠. 그죠? 슉 해서 요런 원이 될 겁니다. 슉 봐 해서 요런 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너무 간단한 게, 요 원은 반지름이 금방 구해져요. 10이고 10이고 10루트 2잖아요.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5루트 2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5루트 2고, 당연히 요 길이도 동일한 길이를 갖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도형을 잘 보는 친구들은. 근데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단면화를 해보자. 그래서 이쪽에서 쳐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Y축을 점으로 보고 한번 쳐다보겠다. 이렇게 한번 다 따져보는 거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슉 해서 슉 원이 있으면, 잘 보이죠? 자, 축을 잡을게요. 슉 해서 슉. 자, 여기가 X축입니다. 왜냐면 난 이쪽에서 바라본 거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는 Y축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위로 가는 방향이 Z축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그린 이 조그마한 원 있잖아요. 이 원이 정면에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렇게 보이겠죠. 슉, 대충 슉,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희가 알다시피, 요 길이는 오르투이야 라고 쓰겠죠. 좋았어. 자, 하나 더 결정적으로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 P가 그리는 P가 0P, P의 자취를 그리면 이것도 원이 이렇게 크게 나올 텐데, 이 원을 이쪽에서 바라보면은 선처럼 보일 거라고요. 수직이니까. 그래서 그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해되겠어요? 원래는 이런 원이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점이 N1일 거고, 이 점이 N2.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수직 이등분이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요, 어차피 얘는 이 길이를 모르는데, 얘가 이 9의 중심부터 어차피 거리는 10이란 말이에요. 그죠? 10. 그러니까 여기가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막 그렸다고 해봐요. 그렸다고 해보면 여기가 N1, N2잖아요. 그러면 원점부터 거리는 무조건 루트 10, 루트 10이에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10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0이에요. 문제는 N1, O, N2에 대한 각도 코사인 세타가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이 코사인 세타, 저기 N1, O, N2 있죠? 코사인 N1 각 그냥 쓸게요. N1, N2, O, N2. 이런 녀석은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그냥 이게 되겠죠. 2에 반지름이 10, 10이고, 100, 100 더하기 100에 빼기 X제곱이라고 써봅시다. 그렇죠? 근데 이 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5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X를 구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1루트 5루트 2. 자, 써볼게요. 2, 숫바 없어지고, 4, 120, 120인가요? 40, 120, 200, 80. 그죠? 루트 80이죠. 그죠? 루트 80은, 루트 80, 4루트인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전체의 길이가 빨간색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루트 5라서 너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얘는 수직 이등분이니까 요 길이는 2루트 5겠구나 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와,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1이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역시 5루트이거든요. 괜찮아요? 그럼 얘가 5루트이고 얘가 2루트 오면 50에서 20을 빼면 30이죠.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30이 됩니다. 자, 이 길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해되겠죠? 이 P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알겠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이 바로 이 점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30이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어요? 끝났죠? 반지름은 루트 10이고 큰일 날 뻔했어. 여기서부터 연결하면 수직이죠. 그렇죠? 근데 너희는 요 길이를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그럼 끝났죠? 이것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죠. 직각삼각형에서. 따라서 100은, 그죠? 100은 루트 30 곱하기 a랑 같다. 이게 표현할 수 있고 닮음으로. 따라서 a는 뭐다? 루트 30분의 100이다. 그래서 3분의, 맞죠? 3분의 10, 루트 10, 이렇게, 또 30, 왜 이럽니까? 30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접선이 이루는 자취에 대한 이제 공간상의 교점을 구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29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2차 함수의 정의 문제죠. 조건은 보시면 되고, 4, 초점이 4고요. 3대 1루트이네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초점이 4니까 4,0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0 써주고, 그렇죠? 포물선이 이거겠죠. 포물선은 요거의 포물선입니다. 알겠죠? 2차 함수를 눕혀놓은 거니까. 교점이 여기인데 3대 2루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길이를 내가 3K라고 하면은 요 길이는 2루트 2K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괜찮나요? 이렇게 잡아보자. 자, 근데 이제 포물선의 준선이, 이 포물선을 너희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로 잡을게요. 이 포물선, 얘가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의 준선이 Y축이라고 했어요. 그럼 준선과 꼭지점과 초점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당연히 이 좌표는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포물선은 초점이 요 간격이 2잖아요. 평행이동한 거라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16의 X 빼기 2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굳이 이거 필요하진 않은데 일단 써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대 2루트 2라는 걸 쓰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이제 포물선의 정의를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만나는 포물선 위의 점과 준선을 연결해보자. 그렇죠? 초점을 연결해보자. 그럼 당연히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도 3K가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얘는 쌍곡선이라서 대칭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초점까지 간격을 싹 써주면은 삼각형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얘랑 평행하고, 그렇죠?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요각을 동글배기라고 하면은 요각도 동글배기가 되죠. 근데 억각으로 얘가 동글배기면 평행한 선이니까 얘도 동글배기가 되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동글배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 닮음비 써볼까요? 자, 3K 대 2루트 2K는 3대 1루트 2는, 그렇죠? 이 길이 대 8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쓴다면 3분의 1루트 2는 3대 1루트 2는 자, 2루트 2K 대 8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닮음비. 그래서 결국 뭐예요? 8K가 K는 3이 되겠죠. 그래서 K는 3이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끝났다. 그렇죠? 끝났어요. 그럼 K가 3이면은 얘가 9가 되고요. 와, 쉽네. 이제 다 나왔네. 6루트이고 얘는 9가 됩니다. 괜찮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가 6루트이고 얘가 요 길이가 4잖아요. 그러니까 72에서 16을 빼면은 56인가요? 그래서 루트 56. 요 길이는 루트 56이 돼요. 그럼 따라서 요 점의 좌표가 나오죠. 요 점의 좌표는 뭡니까? 9, 루트 56이 되겠죠. 괜찮죠? 그죠? 자, 문제가 물어보는 건 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것은 1이라고 했고요. 이 쌍곡선의 a제곱, b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당연히 알다시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죠. 4, 4, 16 이거 알 수 있고 그렇죠? 아니죠. 큰일 날 뻔했어. 그죠? 맞죠? 맞죠. 초점을 주어진다. 이걸 알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당연히 정의를 사용할 거니까 자 분필을 보고서 빨간색 써볼까요? 오케이. 자 초점과 이 쌍쌍의 점 요 점까지의 거리는 그죠?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4,0이고 얘는 요 점이니까 x좌표는 13이죠. 169에다가 루트 56의 제곱인 56을 더하면은 225거든요. 그죠? 그럼 이 빨간색 길이가 15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를 빼면 주축의 길이랑 같겠죠? 그렇죠? 그럼 15에서 9 빼면 6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 좌표가 3이 되고 요 좌표는 a가 되니까 a 제곱은 9가 됩니다. 와, 대박. 그럼 b제곱은 뭐가 되겠어? 7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뭐 물어봤니? 7, 9, 63. 그래서 답은 63. 정의만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3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30번 문제는 벡터의 평면 벡터의 자치에 대한 문제인데 최대치수죠. 자, 근데 이제 문제 보시면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풀면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라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자, 다르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물론 나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 어차피 시험 시간 내에 푸는 거라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시면 돼요. 그게 뭐 길든 짧든 너무 길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 자, PQ랑 OE 벡터의 최대값을 제곱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좌표는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PQ, OE 가만히 있어봐. 근데 문제는 삼각형 AOB 위를 움직이는 동점이 P고 삼각형 CDB 변 위를 동점이 Q예요. 그러니까 PQ는 막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E는 고정돼 있죠. 그죠? 원점도 고정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고정된 벡터고 얘가 움직여요. 그죠? 근데 문제는 보통 벡터가 좀 쉽게 나오면 한 점이 고정돼 있고 한 점이 움직이는데 얘는 PQ가 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얘를 한번 분해해 볼까? 그러면 어떤 벡터로 분해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시점을 통일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원점으로 분해를 해보자. 그래서 이 녀석을 분해하면 OQ 벡터 빼기 OP 벡터 나이스. 자, 플러스 OE 벡터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써보니까 이 OE 벡터는 고정된 벡터예요. 고정된 벡터를 더했다는 얘기는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먼저 해석하자고요. OQ 벡터와 OE 벡터를 먼저 해석하면 OQ 벡터를 OE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너희가 좀 천천히 쓴다면 OQ랑 OE랑 먼저 계산을 할 거고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OP를 빼는 형태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Q라는 거는 자, 좌표를 이쪽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좌표를 매기면 여기는 8이고요. 여기도 8이고 여기는 7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 길이가 1인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얘는 당연히 7,1이고요. 이 문제는 OQ랑 OE인데 이제 2라는 점은 마이너스 4,2가 되잖아요. 이런 건 좀 천천히 하셔야 돼요. 실수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OQ 벡터를 OE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요 삼각형을 이동시킨 거거든요. 요 삼각형을 얼마만큼? 요만큼 이동을 시킨 거예요. 요 벡터만큼 이동을 시킨 거, 평행 이동을 시킨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점만 이동시키면 되니까 7,0은 아마 3,2로 갈 거예요. 그죠? 평행 이동을 시킨 거니까. 그래도 좀 대략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4, 1, 뭐 4 여기 쓰면은 4, 3 표현에 3,2니까 요 정도 되겠죠. 괜찮아요? 쓸게 그냥 대충 쓰겠습니다. 여기가 3,2.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니까 슈빠빠 이렇게 이동이 될 거예요. 우후 슈빠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이동한 요 위의 점을, 요 움직이는 점을 내가 만약에 R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R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여기 왼쪽에 이 밑줄 친 요 벡터가 OR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렇구나. 스미마셍. 그러면 이제 요 점을 구해보면 요 점은 어떻게 돼요? 아까 3,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은 1만큼 올라간 거니까 요 점은 3,3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당연히 요 점은 4,2가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요 주황색 삼각형 위의 점은 R이고, 요 초록색, 내가 지금 표시한 이 초록색 있죠? 요 큰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8인 직각 이동근 삼각형 요 위의 점을 우리가 P라고 했잖아요? 그럼 문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OR 벡터에서 OP 벡터의 크기를 뺀 이것의 제곱의 최대치수를 물어본 건데, 벡터의 차는요, 그냥 결국은 PR 벡터, 자, 면에요. PR 벡터 크기의 제곱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의 최대치수입니다. 그렇죠? 아, 끝났다. 그지? 그럼 이 초록색 점과 이 주황색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수가 뭔지만 따져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어차피 이게 다 평행선이기 때문에 y는 x를 거볼게요. y는 x를 거볼게요. 좀 간단하게 봅시다. 얘를 y는 x라고 한번 거봅시다. 이해되겠죠? 지금 이 초록색 위의 점과 주황색 위의 점 사이 거리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 거랑 제일 짧은 거 구할 텐데, 어차피 평행선이라서 제일 짧은 건 수직한 거리가 제일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점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짧은 거리는 요 거리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요 거리는 y좌표가 2니까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당연히 요 길이는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3이죠. 그죠? 이해되겠어요? 수직한 거리, 수직한 거리. 그 다음에 이 거리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죠? 라고 하면 그냥 거리 공식을 쓰셔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여기 4,2잖아요? 4,2고, 그지? 4,2면 여기 슈퍼파 6,2, 요 점이 6,2거든요. 그죠? 6,2. 괜찮아요? 자, 그럼 슈퍼파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렇죠.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6,2.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이만큼. 그렇죠? 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미안. 자, 이렇게 할게, 그냥. 자, 요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하면 돼요. 알겠어요? 거리만 구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는 아마도 2루트 2가 될 겁니다. 계산해보세요. 왜냐면 이제 x 더하기 y니까, x 더하기 y는 8이잖아요. 이거랑 3,3 사이 거리니까. 그렇죠? 그럼 루트 2분의 2라서, 이 루트 2분의 2. 그렇죠?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큰일 날 뻔했어. 루트 2. 이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됐죠? 자, 그럼 제일 짧은 건 당연히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얘가 제일 짧을 때가 루트 2니까 최소값은 2구나 라는 걸 표현할 수 있고요. 괜찮아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왜 얘가 제일 짧은지. 얘는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래요. 얘가 루트 2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점이 움직일 때 이 거리가 최소일 땐 수직한 거리인데 이 거리 중에서 얘가 제일 짧다. 그래서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대값을 보면 되는데, 이 최대값은 당연히 이쪽부터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최대값일 리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y는 x라서, y는 x죠. 와, 알겠죠? y는 x라서 고개를 살짝 45도로 이렇게 비틀어서 한번 보세요. 최대값이 어딜까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뾰족한 점에서 대칭이니까 요 뾰족한 점에서 어디까지 거리가 최대겠냐는 얘기죠. 그냥 동심원을 생각해 보면 돼요. 맞아요? 원을 쭉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가장 거리가 멀겠죠. 이해됩니까? 선생님,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멀 수도 있잖아요. 이게 y는 x라서 여기서부터가 제일 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점과, 그죠? 요 점까지 거리가 최대가 됩니다. 요 점은 0,8이고요. 요 점은 4,2라서 4, 4, 16, 66에 36. 그죠? 그렇죠? 16 더하기 36, 52. 그래서 최대값은 52가 되나요? 16, 36. 맞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요, 54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계속. 자, 이렇게 벡터를 이제 평이동 시켜가지고,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생각하는 아주 흔한 문제긴 합니다. 이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흔한 문제랑 어려운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너무 많이 나왔지만, 사실 이 개념은 원래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이. 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죠? 좀 무난하게 나온 편인데, 기아는 이제, 물론 기아를 선택한 친구들이 전국에 많이 없어요. 많이 없지만, 기아가 좋아서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를 좀 서둘러서 풀고, 수원수투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좀 성공 전략일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자, 9월은 수능처럼 생각을 하시고, 이제 10월 모의고사는 재수, 진짜 수능을 삼수처럼 생각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